공격수 유형이 다양하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네네. 네. 현 폼 기준 페노가 뽑는 상호형이 뽑는 최고의 공격수 탑 3. 일단 박성배 몇 등입니까? 수정. 그만해. 아니야. 4등 박성배! 하지 마. 4등 박성배. 박성배. 4등 박성배. 블랙샤크. 자, 이 장안의 화제 P급 작전판. 네, 오늘도 상호형과 또 페노하고 이제 함께 할 텐데, 오늘은 더욱더 전문가가 아니실까, 우리 상호형이. 왜냐하면 선수 때 바로 이 포지션을 했죠. 공격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공격수야 뭐 골을 엄청 넣으셨죠? 예? 엄청은 아니고 요새 넣을 때만 좀 넣은 것 같은데 갑자기 엄청 하니까 엄청은 한 뭐 100골, 200골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아, 네. 네네네. 네. 국대에서도 골을 못 넣었어요. 예. 왜 또 짚으세요? 왜 또 짚으세요 이거? 한이 된 건데. 예. 뭐, 저 국가대표 유니폼 입었다는 게 또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격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격수의 유형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전으로 하면 그냥 뭐 스트라이커 뭐 이렇게만 했을 텐데, 현대 축구가 더 복잡해지고 전술이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공격수들이 이제 불려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9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9.5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가짜 9번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일단 페노가 대체적으로 공격수의 어떤 유형이라고 할까요? 분류를 하자면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크게 분류하자면,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공격수의 유형하면 너무 많으니까, 뭐 최전방 공격수다. 네.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과거에는 최전방에서 박스 안에서 득점하는, 그 득점에 치중하는 공격수가 있었다면, 뭐 현대적으로 와서는 이제 9.5번이라고 좀 불리는 제로톱에 가까운 유형들이 또 생겨났고요. 제로톱 같은 경우는 요 앞선에 있다가 사실은 9번 공격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쵸. 수비수랑 싸우는 역할인데, 이 9번 공격수가 워낙에 이제 수비수들이 뭉쳐 있다 보니까 수비수를 끌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아, 그러면 그러면 10번과 9번의 사이 공간 정도로 내려온다는 그쵸. 거죠. 9.5번. 네. 그러면 이제 또 발전하는 게 당연히 측면 공격수가, 과거에는 이제 측면으로 올라가서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크로스를 올리거나, 그렇죠. 옛날에 센터링. 그쵸. 했다면 수비수를 끌고 나오는 9.5번이 생기니까 이 공간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인사이드 포워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살라, 마네, 뭐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가짜 7번. 그렇죠. 네. 특히나 현대 축구에서는 오히려 9번 공격수가 없어지면서 정말 현대 축구에 와서 그 스팔레티 감독이 유행시켰던 제로톱, 그 전술이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9번 공격수라고 이제 부르기보다 그 공격수가 오히려 수비수를 끌어내는 역할, 그 득점에 치중하는 역할은 오히려 좌우 측면으로 좀 옮겨가면서 약간 이제 우리 그 축구사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또 갑자기 최근에 홀란드라는 선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9번이네. 그렇죠. 또 맨시티가 또 그 앞에 뭐 제주스 세워보고 뭐 포든도 세워보고 하다가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그냥 안 끌려 안 나가면 나갈래. 되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안 내려가면 되잖아. 안 끌려 나갈게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9번 공격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게 다 홀란드 때문이다. 그래서 뭐 오시면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게 다양한 형태의 공격수의 어떤 주문들을 하나요? 정확한 이제 9번 타겟형이 없을 때는 타겟. 많은 스위칭을 두 개 예를 들어서 주죠. 예를 들어서 3톱만의 상황이면은 자연스럽게 즉 공간, 요 사이 공간. 어떻게 보면은 10번 역할하러 직선적으로 내려주는 않고 요런 사이 공간 애매하게. 그래서 우리 다음 사람은 아까 똑같은 거죠. 다음 사람이 올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유형들도 우리가 잘 봐니까 3톱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1톱이 아니고 그렇죠. 2톱인지 요런 상황들도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요렇게 어떻게 보면 비대칭을 놓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9번을 살려주기 위한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들. 이게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빅앤스몰 형태로 많이 했죠. 네, MLS 키, 마이크로원.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형적이게 예전에는 보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묶어놓고 그 10번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여기서 갭에서 차이를 내주면서 또 찬스를 만들어내고. 근데 요즘은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위칭. 그러니까 9번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아까 뭐 저기 말씀하신 9.5, 10, 뭐 케인도 그렇고 홀란도 정말 9번 역할을 하는 선수 맞지만 경기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하게 좀 미들 서드 쪽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뭐냐면 수비를 끌고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백포 라인도 마찬가지고 홀딩 쪽에 있는 상대 홀딩도 같이 묶어서 교란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9번 역할인 거죠. 제가 되게 단순한 질문 할게요.
안 끌려 나가면 되잖아요, 수비수가. 그러니까 안 끌려 나와야 되는데 그 경기장 안에서는 순간적으로 미스매치 되는 게 굉장히 있어요. 그때 차이가 나는 거죠. 따다 한번 딱 했을 때 팍 들어가 버리는 네, 거죠. 그런 거. 그걸 위해서 계속 스위칭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90분 동안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감독님들이 야 집중해 이런 거군요. 선수들이 그거 되게 짜증낸다 그러는데 짜증나죠. 집중해 막 이러면 하고 있어 막 이러면. 저도 이제는 그런 용어를 안 쓰려고. 저도 이제 집중해 이런 역할을 안 쓰고 네. 다른 용어를 찾으려고. 아. 선수들이 좀 식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그죠. 뻔한 소리. 네, 그리고 짜증내더라고,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집중해는 안 되고. 좀 얘기 아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야. 저 친구는 원톱에서는 안 될 선수, 뭐 투톱에서는 안 될 선수,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원톱에 맞는 공격수가 있고 투톱에 맞는 공격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뭐 그런 거 같아요. 원톱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뭐 한 185에서 195 사이,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실딩 역할을 많이 하는 선수.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W 움직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어 쪽에서는 V자 움직임, 이렇게 V자 움직임, 언더랩으로 뛸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크게는 이렇게 W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을 많이 감독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크고 피지컬적이고 여기서 좀 이렇게 지어줄 수 있고 이제 제 2자, 3자한테 공간을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원하죠. 근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바뀌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꾸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나와주고 그러니까 투톱 상황에서 그러니까 둘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배우 공간 갈 수 있도록 7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 타겟형 쪽에 크고 볼을 쥐고 공중볼 싸움을 해주고 이런 거를 선호하는 감독님들이 좀 많이 아직도 있는 일반적으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게 또 효과적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볼을 소유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결국엔 선수 수비 숫자를 어쨌든 묶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 순간 공간이 생기니까 현대 축구가 되면서 지역 방어의 스타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교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존을 지키고 있으면 여기서 계속 스위칭하면서 이 존의 공간을 상대 수비가 좀 혼란스럽게 만들게 하는 이제 계속 스위칭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안 끌려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버텨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2018 프랑스가 우승할 때 월드컵 우승할 때 보면 그때 프랑스 공격 라인이 되게 좋았어요. 덴벨레, 그리즈만, 음바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다 측면도 뛰고 중앙도 뛸 수 있는 선수니까 처음에 이 데시안 감독이 고민했던 게 이러면 스위칭하면 되겠다. 측면 중앙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상대 수비가 그냥 밀집해버리니까 아무리 스위칭을 해도 공간 안 나고 그렇다고 박스 안으로 넣으니까 또 거기서는 사실은 그리즈만, 덴벨레 그죠? 공중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를 넣냐? 지루를 넣었죠. 그래서 이 지루가 득점을 못해서 그 월드컵에 우승했는데 골도 못 넣는 공격수가 무슨 우승팀 공격수야 했는데 그 대회에서 지루가 없었으면 우승을 못했다.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 지루가 버텨주니까 그 뒤에서 그리즈만 골 넣고 음바페 골 넣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9번 공격수의 그런 볼을 가져주는 역할? 현대 축구가 되면서 좀 스위칭 플레이가 좀 많이 돋보이게 됐다면 오히려 이제 다시 9번 공격수가 이제 볼을 지켜주는 역할에 많은 돋보임이 가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위칭이 많아졌고 타겟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와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예전에 김신욱이 오히려 내려와가지고 떨어뜨려주면 손흥민이 앞쪽에서 손 잡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 예전에 맨투맨이 아무래도 많았잖아요. 수비가 그렇죠. 사람 잡는 수비를 많이 했죠. 이렇게 스토퍼, 스위퍼 놔둬놓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딱 이거 1대1에 강하고 쉴딩 치고 이런 공격수가 좀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맨투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방어를 해버리니까 지역 방어에서 결국은 틈새를 벌려줘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 딱 여기서 이렇게 지탱해주는 선수보다는 어쨌든 계속 움직여주고 빠져들어가고 이런 선수가 중요해진다. 또 이런 움직임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적인 예로 보면은 요번에 챔스 때 레알하고 맨시티 리디거하고 이쪽에 혼란을 잡으려고 알라바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1대1 맨마킹으로 하고 커버링을 들어가고 요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어떻게 보면 맞죠. 그죠? 둘을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혼란을. 근데 이게 그날 제가 경기를 보는데 제가 특징적인 게 봤던 게 뭐냐면 이 두 선수가 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혼란을 그냥 1대1 맨마킹 들어가고 이거 맞아서. 그러니까 리디거한테 거의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7, 80% 준 건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커버를 이제부터 하고. 근데 그날 보면 리디거하고 알라바 자체가 이 폭이 굉장히 좁더라고, 이게. 계속. 이거는 뭐냐면 혼란이 요즘
없는 유형이잖아요. 9번 그쵸, 그쵸. 굉장히 크고 그렇죠. 질 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빠져들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고 맞아요. 결정 내리고 괴물 같죠, 진짜.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좁게 해놨더라고 계속. 나머지 이제 볼때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벌려주고 나와주고 이런 역할이지 이 둘은 혼란을 먹기 위해서 이 폭이 굉장히 좁은 걸 제가 인상적이게 봤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네. 굉장히 폭이 좁잖아요. 촘촘하잖아요. 네.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9번도 마찬가지, 10번 역할도 마찬가지고, 7번, 11번도 마찬가지고, 계속 스위칭을 하고, 나와주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 뭐, 존에서 나와서 갭에서 받아내고, 막 하지만, 이 9번 역할들이 앞으로 좀 더 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9.5가 될 수도 있고, 네네. 10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전형적인 9번보다 더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스트라이커들이 예전에 보면 수아레스가 이런 역할을 잘했어요. 수비 뒤에 이렇게 가 맞아. 있거든요. 살짝 나와 있다가. 네네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축구란 트렌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바뀌는 건 맞지만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9번 역할도 마찬가지고 요 뒤에서도 상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견제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 번쯤은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패더가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축구가 달라지고 있고 진화하고 있으니까 변해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9번이 있으면 그쵸. 좋은 것 같긴 해요. 좋죠. 응. 좋죠. 요한 크루이프가 감독할 때 네네. 바르셀로나 드림팀 1기 할 네네.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제로톱을 막 쓰면서도 마땅한 공격수가 없을 때는 제로톱 같은 형태를 써서 공격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제로톱은 쉽게 이해하자면 투톱을 넓게 벌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9번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그냥 9번 써라. 그쵸? 크루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게 제로톱을 쓰는 건 전술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있으면 그냥 9번 쓰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증명해주는 선수가 홀란드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또 아까 상호 형 얘기는 뭐였냐면 그런데 홀란드 가만 보면 아주 클래식한 선수하고 조금 다르다. 맞아요.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네. 많이 내려주면서도 들어가는. 네. 그냥 홀란드 그 자체가 그냥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유형이고. 이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막 높이도 있고 힘도 있고 스피드도 우리가 있고. 보면 막 금방 말씀하신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높이가 있으면 분명히 이 발밑이 없던가 스피드가 맞아요. 없던가 이런데 다 갖춰버리니까 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묶어야 되지? 예전 우리가 정말 20년 30년 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냥 1대 맨마킹 야 너는 그것만 물어봐. 그림자 수비 옛날대로 너 해봐. 아무 너 필요 없어. 너는 이 존에 대한 개념도 필요 없고 오늘 운동장 뭐를 떠나서 예를 들어 혼란이야. 너 얘만 계속 따라다녀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축구가. 근데 현대 축구가 이 선수 하나만 묶는다고 해서 되는 게 찬스가 다음 사람들이 나버리니까 다음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차니까 이래서 제가 축구가 점점 바뀌고 진화한 것 같아요. 이 선수 하나 가지고 되는 건 또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진화하고 있는 것도 9번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역시 홀란드는 또 다른 어떤 9번 같은 느낌. 그렇죠. 있다는 거죠. 완전 아웃라이어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만 분류하자면은 그냥 전통 9번. 네. 좀 내려주는 9.5번. 그다음에 측면 쪽에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가짜 7번. 그다음에 제로톱. 이 정도로가 크게 분류할 수도 있나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분류가 있을 수 있나요, 공격수가? 뭐 약간 이제 좀 다른 건 뭐냐면 좌우 측면으로도 갔지만 미드필더 쪽으로도 간 경향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아까 홀란드를 예로 들면 뭐 9.5번이나 내려오는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쪽에서의 플레이가 당연히 좋은 선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파괴력이 넘치는 선수인데 만약에 그 최근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처럼 리디거 같은 홀란드를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또 홀란드가 그 경기에서 약간 그렇죠. 영향이 좀 적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경기가 이번 시즌에 꽤나 있어요. 홀란드가 실제로. 근데 그때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풀어주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귄도안이죠. 귄도안이 홀란드가 오기 전에는 맨시티에서 한 시즌 최다 득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맞아. 득점력이 좋은 미드필더라서 이 선수가 사실상 뭐 제로톱 쓸 때도 이 선수가 공격수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냥 올라가서 홀란드 옆에 그냥 버텨주면서 홀란드에게 오히려 여유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홀란드에게 수비가 붙으면 오히려 자기가 득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의 1차전에는 홀란드가 약간 묶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2차전 보면 귄도안이 그 올라가는 플레이가 훨씬 더 좋아지면서 실제로 홀란드에게 1대1 찬스를 많이 만들어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선수들도 뭐 주변에 맨시티에 정말 볼 잘 다루는 선수 많고 홀란드처럼 버텨주는 선수 많고 하지만 균도안처럼 공간 침투에 능한 미드필더쯤은 한 명씩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볼 잘 다루는 선수가 많은 팀에 투박한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한 명씩 있거든요. 뭐 레알 마드리드의 캐디라라던가 뭐 유벤투스에서 비달이라던가 바르셀로나에서도 비달이 있었고 그렇게 볼 잘 다루는 선수가 많은데 그 중에 한번 침투에 능하고 약간 투박한데 뭔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득점 만드는 이런 선수가 또 약간 귀중한 포지션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이런 홀란드 자꾸 얘기하지만 홀란드나 레반도프스키. 네. 레반도프스키. 정말로 이 박스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죠. 그쵸. 그냥 말 그대로 걸리면 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는 첫 번째는 감독이 더 믿어줘야 돼. 확실한 믿음을 줘야 돼. 그냥 이 선수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이 선수는 90분 내에 그냥 계속 풀타임을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선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홀란드예요. 네. 올해 제가 볼 때 30몇 골 넣었잖아요. 36골인가? 6골 넣었는데 이 다음 시즌은 더 집중 마크가 들어가고 아마 골 찬스를 많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또 나이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 골이 안 나게 되면 조급해져 버리면 점점 더 어떻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또 반대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더 이 안에서 깊숙하게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선수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감독이 믿어주고 내가 능력 있는 거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박스 더 깊은 공간에서 버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계속. 감독이 믿음을 줘야 돼. 왜? 네네. 결국은 축구가 90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저리 타임까지 한 96분, 97분까지 막 가요. 맞아요. 골을 넣으면 찬스 분명히 와요. 저희도 항상 얘기하면 최소한 2-3장면은 찬스가 항상 오니까 그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제가 볼 땐 찾아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안 주면 자꾸 자기도 자신감이 상실하니까 자꾸 기어 나와버린다는 거죠. 무조건 기어 나오죠. 근데 네. 야 두세 차례 분명히 온다니까 너 그냥 거기서 싸우지. 그런 의미로 믿어줘야 현실적으로 그런 믿음을 줘야 돼. 그리고 앞서서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고 능력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골이 안 나다 보면 점점 기어 나오게 되니까 이런 믿음을 감독이 주는 건 맞고, 이런 선수들이 찬스를 만약에 못 잡아도 이 다음 사람들한테 찬스가 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에서 이렇게 공간으로 튀어나오고 순간적으로 여기에 하프스 패스 나오고 이럴 때 균열을 내거든요. 이럴 때 분명히 그렇지. 찬스가 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측면 플레이를 해서 크로스나 올라와도 어떻게 보면 홀란드나 이런 선수들이 잘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거는 PTA 지역이나 이 페널티 박스 이 박스 안에서는 레반도프스키도 마찬가지고 이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언제든지 이 선수들이 개인 차이로 해서 찬스를 뭐 많게는 4장 5장 분명히 90분 안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본인이 갖고 심리 싸움에서 본인이 이겨줘야 되는 거 맞아. 기술적인 거, 전술적인 거 다 필요하지만 본인하고의 싸움인 것. 이런 선수들은 분명히 박스 내에서 차이를 낼 수 있단 말. 찬스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본인한테 주문을 계속해서 마법을 계속 거는 거, 주문을 거는 거야.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지금 본능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나 그거 기억났어요. 티에리 앙리가 자기 어떤 슈팅 뭐 사실 아스날에 뛸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네네. 런던의 킹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골을 잘 넣는지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한다 자기한테. 볼을 딱 잡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수비수 앞에다 두고 왼쪽으로 제칠까? 오른쪽으로 제칠까? 어떤 생각을 하냐고 자꾸 물어본대.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스트라이커는 그거 생각한 사람 없다고. 볼을 딱 앞에 골대에 있으면 그냥 반복된 훈련과 나의 본능으로 움직인대요. 딱 있으면 팍 그냥 친다는 거. 어떻게 그 0. 몇 초 안에 생각을 다 계산해서 때리냐는 거야. 진짜 반복해가지고 본능적인 어떤 그 감각으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떠신가요? 네. 말씀하셔가지고 보면 페널티 박스 이 근처에서 볼을 딱 잡아서 리시빙을 했어요. 네. 이 볼을 가지고 골대를 향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골대를 향하고 타겟을 보고 골키퍼를 보면서 체크를 하고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이거는 그쵸. 그 짧은 1초, 2초 안에 오는데 리시빙을 하는 순간 골대를 보고 타겟을 오른쪽 왼쪽에 보고 골키퍼가 일로 돌렸나, 이걸 어떻게 봐요? 들어오는 순간 맞아요. 반복된 훈련은 그 감각적인 걸 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감아 때린다 그러잖아요. 감찰하러 하잖아요. 감찰을 잘하는 선수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연습한 그대로 그냥 터치하는 순간 그대로 감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감아 때리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골키퍼들이 이거를 왜 못 막냐면 골키퍼들이 나오는 이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리는 순간 딱 서버려요. 서는 순간 각이 벌써 열리는 거야. 이쪽 반대쪽 각이. 이렇게 하다가 딱 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야, 저거 감아 때리는 골키퍼가 왜 못 막지? 맞아, 그럴 때 있어. 왜 못 막지? 근데
골키퍼는 그 타이밍을 뭐 먼저 본인이 먼저 갈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이 나오는 순간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딱 발을 딛는 순간 이 볼을 반대서 이렇게 궤적이 밖으로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역동작 걸린 듯한 느낌이겠네요. 네, 발을 딱 네, 순간 감아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공격수들한테 무슨 뭐, 야, 너 봤냐? 물어봐. 야, 너 이걸 때 너 골 넣은 거 너 그거 본 거야? 프로거 아니야? 너 프로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감으로 그냥 연습된 거로 그쵸. 계속 반복하니까. 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감독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골대는 거기 있어, 그냥. 뭘 봐. 골대는 항상 여기 있어, 골대는. 여기 딱 이면 그냥 때리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골대는 안 움직여,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본능이나 그런 감각으로 간다. 본능이죠. 네네. 본능. 네. 자, 그럼 저희가 공격수 분류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9번에 그러면 생각나는 선수는 레반도프스키. 저도. 레반도프스키. 네. 이런 클래식한 9번은 레반도프스키가 좀 가장 떠오르기. 네. 레반도프스키는 클래식하기보다 사실은 홀란드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앞쪽에서 파괴력이라면 정말 레반도프스키야말로 진짜 만능? 만능.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뭐 발롱도르 안 열려서 그렇지.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 시즌 때. 보면 이 선수가 스피드도 제일 빠른 선수고요. 스위칭 플레이도 할 수 있는 선수고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결국 안으로 들어가서 득점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때 뭐 바이에른 뮌헨 전술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레반도프스키를 막으려다가 레반도프스키가 막 측면이나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그나브리가 득점하고 맞아. 이러면서 또 그나브리한테 붙으니까 그러면 레반도프스키가 득점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역습할 때 레반도프스키 뒷공간 뛰어들어가고 레반도프스키야말로 정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성형 공격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컴플리트한. 네, 컴플리트. 그냥 예전 의미의 9번은 요즘 잘 없는 거네, 그러면 또. 뭐 거의 없다고 보면 그냥 되죠. 진짜 네. 뭐 옛날 그냥 우리 그냥 에미레스키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그쵸. 계속 비벼대고 그냥 경기 한 번 하면 10번씩 헤딩 한번 하고 막. 그리고 이제 그런 유형들이 많이 없어진 게 뭐냐면 예전 애들 보면은 이렇게 주워 먹는다고 하거든요. 네네. 게르트 뮬러. 인자기 같이 뭐 인자기. 뭐 희한해요 정말. 뭐 안 보이다가 그냥 뭐 맞고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 딱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골을 위치에 걔가 딱 거기 있냐? 아니고 이 선수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그거를 이제 경기 전이든 훈련 때도 반복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계속 할 거란 말이죠. 야, 이렇게 올까, 이렇게. 그리고 내 유형은 또 어떻고, 또 우리 팀 유형이 어떠며, 우리 선수를, 그리고 우리 동료가 또 어떤 유형이고. 아마 다 계산하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소위 말 그대로 요즘은 그렇게 주워 먹는 유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인자기도 기가 막히게 주워 그렇죠. 네. 골로 자리 보면 딱 있잖아. 맞아요. 골키퍼 맞고 나오는 거, 골대 맞고 나오는 거. 전부 다 인자기야. 야, 쟤 뭐냐? 근데 그 선수 자체가 머리도 많이 쓰지만 그 위치 선정이 너무나 좋은 거죠. 맞아요. 우리가 항상 위치 선정하지만 거기 한 발짝이 아니 반 발짝만 우리가 그 위치에 가지 않고 생각을 준비를 안 한다면 그걸 넣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머리. 맞아요. 머리. 이제는 특히나 더더욱 축구 자체가 9번 역할이든 10번이든 7번이든 할 거 없이 이 머리가 없으면 이 공간에 대한 거, 이 존에 대한 거를 생각 못하면 축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데 이걸 힘으로만 밀고 들어갈 수가 있나. 그렇죠. 똑똑해야죠. 똑똑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인자기나 이런 친구들 보면 그 영리하기도 하고 성실한 것 같아요. 계속 움직여주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성질하지. 그 게르트 뮬러에 대해서 차범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뛰었잖아요. 감독님 표현이 뮬러 걔는 저 볼을 못 차. 걔는 보면 개인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여튼 골이 있는 곳에 걔가 항상 있어. 골을 엄청 넣었다는 거야. 자기는 막 빨리 뛰고 막 하는데 얘는 그러지도 않은데 보면 약간 마바리 느낌인데 골을 엄청 넣었대. 그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딱 그 영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 하는 게 뭐냐면 바뀐 게 이유가 뭐냐면 그런 선수 유형이 없기 때문에 감독들이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더 우리가 스위칭력이라 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감독들이 전술을 짜면서 세부적인 전술도 마찬가지고 스위칭을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넣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뮬러나 인자기 같은 선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선수를 계속 밑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주문 못하죠. 여기다가 고정적이 그냥 여기다 두고 야 너는 그냥 박스 내에서 기다리고 다른 선수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넌 여기서 나오면 해결해 그냥 그것만 해. 근데 이제는 정말 그거는 옛날 축구였다는 거죠. 옛날 축구니까 이제 그런 축구가 그러네. 또한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없어진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없어졌다. 전술적으로 다 이제는 변화가 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선수들도 우리가 찾아내지도 못하지만 이런 선수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모든 선수가 수비하고 공격하고 맞아요. 토탈. 그렇죠. 이제는 사실은 공 주변에서 누가 더 많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어디냐보다는 그쵸. 공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수가 그냥 앞에만 있으면 못 내려와주면 우리 팀이 미드필더 싸움에서 지는 거고 우리 팀이 측면 싸움에서 지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공격수가 골을 잘 넣어도 우리가 주도권을 못 잡으면 지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뭐 공격수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수비수 모든 선수가 사실은 되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지금 흐름이 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그래서 그런 9번은 뭐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를 했고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해리케인이나 벤제마 9.5번? 그쵸, 뭐 벤제마, 그쵸. 해리케인. 근데 그걸 제일 잘했던 선수는 또 메시입니다. 아, 그렇지. 메시가 그렇죠. 이렇게 끌고 나가죠, 여기서. 메시가 뭐 9.5번으로 모든 걸 다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메시는 근데 뭐든지 다 잘하지 그쵸. 않습니까? 9번, 10번. 다 메시는 아예 다른 선수긴 하지만. 메시는 번호를 정해주지 않고 네. 그냥 모든 땅을 다 이렇게 네가 알아서 본인이 해라. 알아서 프리로 그냥 넌 다녀. 뭐 특히 이런 선수들은 전술적인 거를 이 선수한테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크게만 그냥 이렇게 짜주는 거지. 메시한테 세세히 야, 너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모든 감독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수는 이 정도 선수는. 개인 전술, 팀 전술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이 선수 자체가 전술인 것 같아요. 아, 선수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따진다면 이 선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건지 또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선수야말로. 자, 그리고 이제 가짜 7번은 아무래도 뭐 비니시우스나 손흥민, 뭐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호날두죠. 호날두. 네, 호날두가- 그렇죠. 그때 많이 벤제마가 그쵸, 내려갈 그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이것도 사실은 그 우리가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사실 없어졌잖아요, 많이. 하면서 그 세컨드 스트라이커도 다양해져야 되는 그 능력이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과거에 델피에로나 요런 선수들보다 이제 호날두처럼 세컨드 스트라이커인데 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 요렇게 이제 좀 측면으로 빠져서 오히려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와주는 요러한 형태로 좀 발전을 했다. 펄스나인에는 대표적인 공격수를 누구로 얘기해야 될까요? 가짜 9번? 뭐 벤제마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현대 축구에서 가장 펄스나인을 이제 토티? 그쵸, 토티죠. 스팔레티가 로마 시절. 스팔레티가 유행시켰으니까 토티. 독일에서는 뭐 괴체 같은 친구들도 그쵸. 뛰었었고 그런 식으로. 참 이 유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형들이 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공격수 유형은 한번 해봤고 이 공격수의 전술적인 역할 같은 네, 경우 일단 뭐 물론 공격수는 골을 넣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겠죠. 골을 때려 넣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이탈리아에서 나온 뭐 전술서 이런 거 한번 읽는데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최전방 공격수는 상대 수비 라인을 최대한 물러나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상대적으로 동료나 자기에게 많은 공간들, 그러니까 골대 쪽으로 많이 붙게 되면 골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점점 공이. 네. 근데 뭐 상대가 자기 진영으로 만약에 로우지오로 물르면 그만큼 우리가 이 공간들이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걸출한 스트라이커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이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상대방이 이렇게 딥하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걸출한 스트라이커들이 무서우니까 자꾸 물러나게. 네,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를 막기 위한 거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좋은 선수들이 위험한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자꾸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전술사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더욱더 물러나게끔 하는 역할. 네, 물러나게끔. 또 공격수의 어떤 그 현장에서의 어떤 역할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첫 번째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채널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채널을 막고 수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네네. 이제는 공격수들도 보니까 볼을 뺏기는 순간 즉시 압박을 하면서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더라고요. 그쵸. 네. 요즘 뭐 볼 뺏겼다고 하고 뭐 상대가 그냥 거리 걸어다니고 이런 선수 없죠. 근데 뭐 제가 호날두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날두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좀 팀적으로 들어간 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특히나 최정상급 공격수를 맞지만 수비할 때는 굉장히 좀 게을리 좀 등한시했던 건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지금 이제 현대축구, 지금 축구는 뭐냐면 볼 뺏기는 순간 바로 즉시 압박으로 맞아요.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더라고. 음.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음 2선에서 그렇고 3선에서도 좀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공격수들이 말 그대로 골 잘 넣고, 그렇죠. 골 잘 넣고 상대한테 부담 주고, 말씀하신 대로 상대를 자꾸 이렇게 둘씩, 세 명씩 묶어 놓고, 이것도 있지만 먼저 볼을 뺏기는 순간 우리가 팀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즉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그러네요. 그 공격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채널링, 그러니까
볼을 갖고 있는 선수에게 한쪽으로 이 방향을 유도시킨다든지 요새 K리그에 제주가 네네.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하는데 제주 3톱이 그런 압박이나 채널링을 상당히 잘 걸어주더라고요. 네. 보면 유리라고 하는 선수를 중심, 뭐 서진수 네. 선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는데 3톱이 수비할 때 이렇게 폭을 좁혀가지고 볼을 갖고 있는 선수에게 방향 한쪽으로 몰더라고요. 그럼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네. 윙 쪽으로 빼면 여기 안현범이 들어와가지고 볼 끌어가지고 네네. 연습하는. 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하는 게 바로 채널링이고 압박이구나. 네, 한쪽으로 몰아버려 상대를.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뭐 제주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많이 폭백이고 우리가 스리톱. 네. 쓰리톱인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투 센터백에다가 이 포드 한 명을 딱 놓죠. 네. 네. 그리고 너 이렇게 맞고 이렇게 상대 쪽에 여기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렌드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투 센터백 발밑이 있지만 골키퍼가 이제 저기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3의 1이 3대 1이 되거든요. 여기. 그렇죠. 혼자서 그래서, 3명.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이렇게 안쪽으로 좁혀서 채널을 잡고 동시에 스타트를 걸어주는 거지. 막아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항상 요 사이에 2의 1, 요 사이에 2의 1, 요 사이에 2의 1. 그래서 골키퍼한테 가는 거는 우리가 이 타이밍이 정말 짧았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가서 킥을 나오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길면 왔을 때는 오히려 뒤를 딱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 포백의 3톱이 뭐냐면 여기 사이에 2대 여기 2의 1. 여기에서 2의 1. 여기에서 2의 1을 묶어둔다는 개념으로 좁혀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를 가면 또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재밌어요. 요렇게 하는 연습을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나폴리를 보면 오시멘 하나 두는데 또 오시멘 혼자 이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질린스키가 그렇죠. 올라와 버려갖고 투톱을 안 들어버리고 상대한테 그냥 1대1로 버리잖아요.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할 때.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하프라인 기준이고 전부 다 라인을 딱 올리고 요렇게 하는 것도 또 있는 거죠 상대한테. 그 스리톱이 예를 들면 흡이차, 오시멘, 로사노 네. 이렇게 3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그 나폴리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을 상당히 세게 걸었었는데 그렇죠. 질린스키 같은 선수 순간적으로. 올려서 그러면 상대가 포백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동수가 돼버리는 거죠. 1대1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계속 볼을 찔러낼 수밖에 없고 그럼 찔러내면 다시 김민재가 갖고 볼을 또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수비를 잘해야 되고 그렇죠. 똑같아요. 이것 또한 재밌다. 두뇌 회전도 빨라야 되고 이 정말 많은 땅, 큰 땅에서 9번 선수가 순간적으로 못 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야 된다는 걸 이제 요즘 축구는 알아야 돼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죠. 네. 그것도 자유롭게 해가지고 좋은데 패스가 들어갈 거니까. 막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타이밍 하잖아. 좋은 타이밍. 네. 좋은 타임이 언제예요? 좋은 타임을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볼게요. 이청용 선수랑 네. 잉글랜드에서 어떤 경기를 보는데 이청용 선수 옆에서 뭐랬냐면 야 지금은 나가는 타이밍이 아니지 그러는 거 혼자. 맞아. 야 지금은 나가면 안 되지 볼팀 경기 보는데 동료한테. 그날 저랑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은 가면 안 돼. 멈춰 그러더라고. 하나 있는 거 우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전에 현대 축구는 골키퍼가 전진 배치를 하고 발밑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과하게 줘서 과하게 나가면 안 돼요. 이럴 때 나가면 안 된다. 나가는 순간 요 사이 갭에 딱 벌어져 이거 주는 그렇지. 순간 열리지. 전부 다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타이밍에 맞춰서 만약에 센터백이 잡았는데 우리가 여기를 진을 쳤어요. 근데 좋은 타이밍에서 이게 이 백패스를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이 첫 번째 사람이 거리 타이밍이 막 짧으면 요건 순간에 채널을 막으면서 가버리면 이게 에어볼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세컨볼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멀어요. 이게 골키퍼하고 이 내버려서 첫 번째 스트라이커가 너무 먼데 이거를 제어볼 채널링 계속 하다가 딱 냈는데 이걸 그냥 혼자 그냥 뛰어나가. 그러니까 뒤에서 아까 얘기했지. 야 가지마. 벌써 가지마 했을 때는 늦은 거거든. 늦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볼이 나왔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여기 나갔어. 이거 나갈 순간 딱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그렇죠. 이거는 프리하게 열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줘도 되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그 좋은 타임을 잡으라는 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걸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요즘 보면 시청각 교육 하잖아요. 상대 분석하면서 경영상에서는 그런 이렇게 존 같은 것도 보니까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서로 이제. 경기장을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막 쪼개서 사각형으로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레싱 타임을 잡는데 야 이게 어떤 것 같아? 이게 나가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선수들이 보면서 인식을 시켜주는 거야 서로. 이제는. 그래서
뭐 현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으로 시청각 교육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선수들한테 그런 걸 많이 그죠?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것도 분석하지만 상대 팀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그러겠다. 분석을 많이 하죠. 좀 다르겠다, 그죠? 상대에 따라서 팀에 마라. 다를 거고. 팀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겠네. 이해를 보면 만약에 이렇게 스리톱이 압박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무리하게 볼을 뺏으려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렇죠. 이 세 명이 계속 이 좌우로 흔들어주면 슬라이스를 하면서 이 볼이 프리하게 연결되지 않도록만 계속 진을 치고 막다가 이 볼을 잡아놓는 게 좀 불안했다든지 그렇죠. 패스가 너무 횡으로 가는데 속도가 좀 느리다든지 이럴 때는 들어가서 한번 잘라볼 만한 그렇죠. 이런 거니까 상대가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좀 불안한 상태면 접근 완벽하게 볼을 상대가 통제하고 있으면 그냥 채널링 정도만 하면서 계속 마크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컨트롤, 네네. 리시빙이 잘못되거나 등을 지거나 했을 때는 등을 졌을 때 그죠? 과감하게 프레싱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어떻게 여기에 그냥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완전 잘라버리고 네네.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비워놓는 거죠. 이 프레싱 자체가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준비해야 돼, 여기도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면 프레싱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길이 2분의 1로 생각하는데 여기 존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안으로 다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채널링은 실제로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이 네,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채널링이 하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환된 거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죠. 네네, 전환돼도 그쵸. 다시 네, 자연스럽게 다시, 대각으로 다시 대각으로 넘어가면 쭉 되니까. 내림. 연결하면 내리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현대 축구가 프레싱에 대한 걸 수비를 잘해야 되는 것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계속해서 진만 치고 계속 활동량만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 재밌어요. 공격수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전술 얘기도 그렇고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의 공격수 유형이 다양하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네네. 네. 현 폼 기준. 뭐 그게 어떤 유형이건 간에 해노가 뽑는, 상호형이 뽑는 최고의 공격수 탑3. 현재 3. 케인 케인 3등, 2등 2등. 오시맨, 오시맨. 1등 홀란드. 요거는 반박이 조금 어렵다. 현재의 폼 자, 우리 상호형은 3등.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3등, 3등. 2등 메시, 메시. 네. 1등 홀란. 요 혼란은 어쩔 수가 없네요. 혼란 메시는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쵸? 네, 메시. 그냥 뭐 말 그대로 9번 역할이라 하면은 뭐 현존인 선수라면 많죠. 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9번인지 그렇죠, 맞아요. 메시는 10번인지 7번이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메시는 예, 진짜. 예. 그래서 그래서 메시는 그냥 메시 같아요. 네. 예전에 지단이 플레이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4-3 지단이. 지단 자체를 하나의 그냥 전술로 표현했던 전술로. 것처럼. 예. 메시.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 볼게요. 세계 축구 1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네. 가장 위대한 공격수 1등은 일단 1등? 메시. 메시. 네. 예. 메시가 1등. 네. 2등은 펠레. 펠레. 네. 예. 네, 펠레.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거 역대라고 하니까. 역대니까. 역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본 게 또 있으니까. 펠레. 3등은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좋습니다. 저 레반도프스키 플레이를 되게 좋아해요. 완벽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호 형은 어떻게? 일단 박성배 몇 등입니까? 수정. 그만해. 아니야. 박성배! 하지 마. 4등 박성배. 박성배. 4등 박성배. 저는 하지 마. 블랙자크. 제가 어릴 때 본 거에는 호나우두. 사실 페노의 그쵸. 애칭이 네. 호나우두에서 나온 호나우두죠. 거잖아요. 네. 호날두 아닙니다. 호나우두. 브라질의 호나우두죠. 이렇게 정말, 반달. 와, 여기서 달고, 그죠? 네. 그 현장에서도 직접 보신 거예요? 못 보죠. 제가 그때 어떻게, 바로 잘라려면 어떻게 가요? 와, 이게 골, 이거. 진짜, 아니, 약간, 난 진짜, 호나우두 같은 경우는, 그냥 피지컬 있잖아. 근데도 너무 유연하고 빨라. 막 이렇게, 그 전성 시절에 이렇게 확 흔들고 들어가면, 와. 뭔가 뿌리치고 가잖아. 뿌리치면서 힘도 있고. 지금의 홀란드보다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진짜 느낌? 충격적이었어, 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돼? 발이 또 이렇게 보면 잔발같이 이렇게 뭐가 엄마라서. 맞아.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빨라? 기술 수비가 좋아. 잡아도 안 돼. 이거. 힘도 그냥 좋아, 와, 진짜 근데 좋아. 부상이 좀. 그렇죠. 맞아요. 부상 때문에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앙리. 앙리. 네. 앙리. 앙리.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으로 한번 보는 게 거의 190에 가까운 선수가 우리가 솔직히 그런 유형이 없었잖아요. 부드러워. 그렇죠. 진짜 빨라. 부드러웠죠. 임팩트 기가 막혀. 앙리. 요 왼쪽에서 치고 확 들어가지고 싹 들어가서 오른발로 가만 때리는 거. 글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9번이 아닌 이제 측면에서 허물고 파괴할 수 있는 역할을 앙리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190 되는 선수가 빨라. 결정내.
오르는 거 보면 거의 다 뭐 반대법 빠르게 감아서 맞아. 밀어넣고. 다 그냥. 뭐 기가 막혔죠. 앙리, 앙리도 생각나고. 호나우두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호날두. 포르투갈 뭐, 호날두. 알아서 하세요. 네. 호날두. 저는 뭐 동의하지 왜냐면 않습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가 기록으로 한번 보면 또 그런 선수가 과연 있었을까 이 정도. 사실 뭐 이런 포인트적인 뭐, 기록. 스탯은 뭐 어마어마하죠. 호날두 3위. 3위. 약간 거기서 약간 반대로. 3위. 1위는 그 둘 중에 1위는 호나우두죠? 호나우두. 호나우두 1위, 2위가 앙리, 3위가 호날두. 그 선수. 막 선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공격수에 대한 유형이나 뭐 전술적인 역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역대 뭐 스트라이커까지 너무너무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